안녕하세요, 여행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남아 항공권 지금 갑자기 취소되고 있는 거 아세요? 항공사들이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환율이랑 유가입니다. 앞으로 항공권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여행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이란과 미국 전쟁에 대해서는 워낙 영상과 이에 관해서 알려주는 유튜브가 많다 보니 넘어가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해서, 우선 100% 저는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4월에 있었던 시진핑 트럼프 회담이 약간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이란권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중국을 일찍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관세 관련으로 중국을 공격하니까 중국이 사실 생각보다 좀 잘 개기고, 사실 잘 빠꾸하는 모습이 아니고 잘 개기니까 중국은 나라는 힘들어도 공산당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던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 덤비는 것을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작년에는 관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카드가 없었는데 올해는 미중 회담이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인형 뽑기 마냥 데려갔고 이란도 있을 뿐더러 지금 중국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선물 보따리가 한 가득이니까 결국 이란을 공격한 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겨냥을 한 것이고, 이란이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어떤 페트로달러에 금이 가게 하는 행동을 한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과 미국이 만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진정이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가 크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좀 다방면의 시각에서 본 시점의 어떤 소식을 좀 언론에서,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 약간 우리나라 언론 뉴스 매체 이런 걸 보면은 맨날 미국이 이란에게 졌다는 도 약간 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만 하던데, 저 또한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 유럽, 중동, 일본, 중국 뉴스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업 관점에서는 이렇구나 정도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국 이란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 시에 미국은 괜찮겠죠. 피해가 약간 있겠지만 에너지 강국이고 산유국이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지속이 되면 미국보다는 중국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한중일 다 피해가 크다는 사실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작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진짜 환율을 거의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간신히 누르고 있었는데, 미국 이란 전쟁이 트리거가 돼서 약간 브레이크가 풀린 모습이거든요. 갑자기 30원씩 내리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연기금을 써서 방어를 해도 1495원, 1497원 이런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IMF 때도 800원에서 시작해서 1900원이 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1000원에서 1573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시작 단계가 1500원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2000원, 더 심하면 25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안 좋은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외환보유고라도 좀 넉넉하다면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의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입니다. 꽤 많네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좀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GDP 비율로 따지면 사실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도 안 되는데 외환 보유액이 6천억 달러거든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GDP 대비 100%를 이미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전쟁하기 전에 약 8천억 달러로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쟁을 하는 나라도 이 정도를 쌓아두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맞나 싶을 거예요. 97년 외환위기 때도 사실 정확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경제 탄탄하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약간 IMF에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는, 지금 이 4,200억 달러에서 이 4,200억도 다 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고에 4,2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까보니까 4천만 원이 부동산에 묶여있고 당장 현금으로 꺼내줄 수 있는 건 200만 원인 상태인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국 국채랑 채권에 투자되어 있어서 이거를 급하게 팔려면 시간도 걸리고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왔을 때 200억 달러씩 10년 투자를 하기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외환보유고 기준으로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0억 달러라는 수치가 나온 게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정말 외환보유고가 좀 타이트한데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통화스와프가 정말 중요한데 없죠. 한일 통화스와프도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친한 친구끼리 약간 빌리는 비상금 개념이죠. 내가 급하면 너에게 빌릴 수 있고, 너도 급하면 나에게 빌릴 수 있는 약간 서로 간의 약속인데, 이게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있다면 한국 쟤는 좀 백이 든든하구나, 좀 약간 깝쳐도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화폐가 바트보다도 좀 힘이 없어서 이게 무조건 필요한데, 통화량을 너무 발행하다 보니까 전에 거의 단칼에 거절됐죠. 지금 이렇게 정말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짐으로써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유가도 오르니까 진짜 할
헬게이트가 같이 오는 느낌인데 기존에 이거를 한 1370원에서 어떻게든 버텼다면 이게 지금 전쟁으로 올라가도 한 1450원대에서 방어를 하겠지만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중에도 1500원을 넘냐 안 넘냐로 지금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게 유가가 지금 공공행진을 하니 정말 간신히 버티는 브레이크가 약간 풀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뭔가 뭐 사모펀드 대출, 뭐 부실 대출, 금융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긴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면 보안율 고유가에 미국 금융위기라면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이것도 현 시점이니까 정말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정도 버틴 거지 우리는 안 하니까 이 정도 버틴 거지 지금 저희보다 체급이 안 되는 뭐 라오스의 경우에는 벌써 뭐 예전에 스리랑카처럼 주유소에 기름을 사기 위해서 진짜 막 1시간씩 줄 서 있고 뭐 줄 300m 서 있는 상태이고 산유국인 베트남도 이미 기름값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지금 2.5배 뛴 상태이고 항공의 경우 벌써 비운항으로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항공권 다 취소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론 잘 버티고 겨우 버티고 있지만 이게 2, 3주가 되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우리도 베트남 따라서 비운항 및 축소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보다는 한 달 뒤 내지는 한 2주에서 3주 뒤에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 벌써 티웨이랑 그 외 뭐 다른 LCC도 지금 비운항 등을 여러 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이 3월 25일인데 이 시간 이후로도 항공권도 약 한 80% 정도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유료 할증료도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행 계획이신 분들은 항공권을 바로 발권하는 게 좀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을 세이브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현재 지금 베트남 기존 노선도 유료 할증료 부분 인상액이 거의 한 13에서 15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어요. 현재 베트남 노선 유료 할증료 부분 인상액이 13에서 15만 원이 올라갔는데 기존에 유료 할증료 텍스 포함해서 35였다면 지금은 50인 거겠죠. 이게 지금 기준이고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항공권 가격은 더 폭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좀 잘 정리된 것 같아서 참고 자료로 갖고 왔는데 이게 항공권만의 가격입니다. 여기에 유료 할증료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숫자가 오류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숫자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분들도 체감이 될 것 같아서 자료로 가져온 거고요.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이랑 이란 그 다음에 이런 갈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면 길수록 좀 피해가 더 커 보입니다. 지금 항공권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그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3월 24일 기준으로 환율을 1,400원에서 1,450원으로 올렸고요.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인데 3월 22일에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25조 원가량을 또 정부에서는 추경을 한다고 했죠. 물론 미국 이란 관련으로 뭐 하는 거겠지만 기존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당장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발의 오줌 싸기일 수도 있으나 뭐가 되었든 간에 결국은 이 또한 물가 상승으로 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어쨌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도 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국내 주식이 또 내려갔다가 다시 바로 오르더라고요. 지금 오일 쇼크 때문에 약간 셧다운 될 것 같은데 오르는 게 맞나? 진짜 이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분명히 지금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개인과 기관이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바보도 아니고 외국인이 파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산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어느 정도 위기가 예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원화가 평가절하돼가지고 지금 진짜 예금만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지금 당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서 환율은 계속 우상향할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한 80% 정도는 진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어떠한 경제 전문가처럼 경제 쪽에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뭐 여행업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어비니만큼 약간 몸으로 느끼게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경제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은 제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뭐가 안 맞고 정말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렇게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른다거나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돈을 푼다거나 환율이 급등하고 지금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데 갑자기 국민연금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한다거나 미국 주식은 약간 횡보인데 국내 주식이 오른다거나 그것도 미친듯이 리먼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한 적이 없는 외환당국이 회의를 하거나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1.25% 정도 차이가 난 지 오래되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거나 누가 봐도 도와주면 안 되는 둔촌주공 부동산 EF 대출을 연장해 준다거나 국내 경기는 동네만 봐도 지금 임대가 한가득이고 매년 단체 해외여행 보내는 어떤 그룹들의 수요가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난다거나 이걸 뚫고 해외여행 오시는 분들이 환율이 올라서 막상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 현지에서 돈을 잘 못 쓴다거나 이거는 뭐 다른 나라 마켓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비교되거든요. 유럽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는 거랑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이 돈을 쓰는 거랑 생각하면 지금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또 빚을 많이 내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거나 뭔가 부동산이 꼭대기이거나 아니면 주식 레버리지 투자가 많거나 정부가 괜찮다고 하고 언론이 낙관적이거나 사모펀드 대출 문제가 있거나 주변 자영업이 망하는 곳이 많거나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줄이고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뉴스의 구조조정이 이야기가 있거나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이외 등등등등등 굳이 이란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만약에 와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든지 내지는 뭐 미국 사모펀드발 금융위기가 우리한테 타격이 온다든지 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좀 막기 힘들지 않을까. IMF를 겪고 15년간 여행사를 했던 저의 짧은 생각을 참고만 해주세요.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좀 정부 말을 믿지는 말고 조금은 자산을 배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뭐 스위스 프랑이나 뭐 달러로 돈을 바꿔놓거나 아니면 뭐 주식에서 뭐 미국 국채 TV를 뭐 사는 것을 권해드려요. 원화를 좀 최대한 안 들고 있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금융초보라면 그냥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서 미국 국채 가지고 있으면 한 1년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이자 받으면서 관망을 하는 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사실 제일 베스트한 선택이 아닐까. IMF와 리먼이 그렇게 막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들 좀 지혜롭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9%가 좀 구독을 안 하시는데 힘을 좀 주세요. 그냥 잘 안 돼도 꾸준히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